언리얼 엔진에서 C++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자동으로 패트롤하는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에픽 게임 런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전의 언리얼 엔진을 실행합니다. 언리얼 프로젝트 브라우저가 실행되면 두 개의 탭이 보입니다. 프로젝트 탭이 있고 뉴 프로젝트 탭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탭에서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목록이 보일 것이고요. 뉴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 안에 보면 두 개의 탭이 있는데요. 블루프린트 탭이 있고 C++ 탭이 있습니다. C++ 탭으로 가서 베이직 코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세 개의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데스크탑 설정하고 두 번째는 맥시멈 퀄리티를 설정하고요. 세 번째는 No Starter Content라고 할 겁니다. 만일에 With Start Content를 선택한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으로 몇 개의 레벨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아무 레벨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레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No Starter Conten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폴더 이름을 확인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test01 이렇게 해볼게요. 언리얼 C++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두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언리얼 에디터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립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비주얼 C++ 프로젝트가 생성된 게 보이게 됩니다. 먼저 언리얼 에디터부터 볼까요? 언리얼 에디터를 보면 가운데 이 게임의 화면이 보이는 부분을 레벨 에디터라고 하는데 이 레벨 에디터에 최소한의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요소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 돔이 있고요. 라이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루션 탐색기에 가보면 게임즈 아래 테스트 01이라고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랑 같은 이름의 비주얼 C++ 프로젝트가 열려 있고요. 소스 코드에 가보면 몇 개의 CPP 파일과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다시 언리얼 에디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레벨을 생성하고 그 레벨을 디폴트 레벨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언리얼 프로젝트에서는 최소 1개 이상의 레벨이 있어야 됩니다. 레벨은 게임에서의 실제 레벨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레벨 에디터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서 새로운 레벨을 생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상단에 있는 Save Current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 레벨을 저장하는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레벨의 이름을 써주겠습니다. 새로운 레벨 이름 First 레벨이라고 하겠습니다. Save. 방금 지정한 레벨 이름이 레벨 에디터 하단에 표시되었습니다. 현재 레벨 에디터에 해당 레벨이 오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체 언리얼 에디터의 하단의 패턴을 보면 콘텐츠 브라우저가 보이는데 여기에서도 새로 생성한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스트 레벨이 있고요. 퍼스트 레벨에 빌드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고 목록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방금 생성한 레벨을 디폴트 레벨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가지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Maps and Mode로 가보고요. 그러면 Edit Startup Map과 Game Default Map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을 전부 다 지금 만든 새로 생성한 레벨로 설정하겠습니다. First Level. 두 번째도 First Level. 첫 번째 Edit Startup Map은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껐다가 다시 켰다가 할 때 화면에 바로 나오는 레벨이 First 레벨이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게임 디폴트 맵은 게임을 실행했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맵이 이 First 레벨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까지 구현된 내용이 실행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기본 게임의 설정이 1인称 게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여 볼 수 있는데 키보드 버튼은 기본 설정된 키보드 버튼은 WSAD입니다. 다시 ESC를 누르면 편집 모드로 돌아옵니다. 이제 액터에 대한 C++ 클래스를 한 개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액터란 게임에 배치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말하는데요. 액터 클래스를 정의하면 그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액터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액터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파일 메뉴에 New C++ Class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생성 가능한 클래스의 종류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액터 클래스를 선택하고요. Next 버튼을 누르고 새로 만들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페트롤이라고 해볼게요. 페트롤 하는 오브젝트들을 만들 클래스이기 때문에 페트롤이라고 했습니다. 페트롤맨이라고 해볼까요? 페트롤맨. 네.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면 하단의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페트롤맨 클래스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에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에 보면 조금 전에 어떤 파일이 생겼는데 페트롤맨 H와 페트롤맨 CPP 파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언리얼 엔진 에디터로 가볼게요. 이제 이 페트롤맨 클래스에 대한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페트롤맨 클래스를 마우스로 선택하고요. 드래그 한 다음에 레벨 에디터 화면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아직 레벨 에디터 화면에서는 볼 수 없는데요. 이게 추가되었다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른쪽에 있는 월드 아웃라이너 패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페트롤맨 1이라고 객체가 생겼죠. 이름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원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요. 아래쪽 부분에 디테일 패널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페트롤맨이 여러 명 있을 텐데 우리는 객체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한번 해볼까요? 제임스라고 이렇게 지정해 봤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월드 아웃라이너의 이름도 제임스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임스 객체에 형체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모델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제임스 객체를 월드 아웃라이너에서 선택을 하고요. 다시 디테일 패널에 와서 이번에는 Add Component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큐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임스와 연결된 큐브가 레벨 에디터에 표시가 됩니다. 초기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큐브를 옮겨 보겠습니다. 마우스로 선택해서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쯤에 위치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환경 위에 큐브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코드를 고쳐 보겠습니다. 코드를 수정하기 전에 먼저 페트롤맨 클래스에 있는 멤버 함수, 즉 메소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메소드가 있는데요. CPP 파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메소드는 생성자입니다. 두 번째 메소드는 begin play라고 되어 있는데 주석을 보면 called when the game starts or when spawned. 이 게임이 시작되거나 게임에서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가 생성될 때 한 번 호출되는 함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함수는 tick이라는 함수인데요. called every fr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ick이라는 함수는 매 프레임마다 한 번씩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여기 파라미터 델타 타임은 이전 tick 함수가 호출된 시간부터 현재 tick 함수가 호출될 때까지 흘러간 시간을 받아오는 변수입니다. 즉, 이 프레임 타임 인터벌을 저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임 레이트가 초당 30이었다면 tick 함수는 1초에 30번 호출되고요. 이 델타 타임 변수에는 약 30분의 1초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tick 함수에 게임 시간을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게임 시간을 받아오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get game time since creation 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게임이 시작했을 때부터 흘러간 시간을 받아오는 리턴 값으로 받아오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리턴 값의 타입은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이기 때문에 플로트 변수 t를 선언해서 값을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값을 언리얼 에디터의 로그 패널에 출력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로그 패널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방법은 웹에 있는 언리얼 관련 매뉴얼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이트는 wikiunreal.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메뉴에 들어와서 찾아보면 여러가지 다큐멘트들이 있습니다. 네, 현재 페이지는 로그를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웹페이지인데요. 내려가 보면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지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ueLog라는 함수를 쓰고요. 앞에 두 개의 파라미터는 코드에서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조금 전에 보여준 웹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하고요. 실제로 중요한 내용은 이 텍스트 안에 들어가겠죠. 게임 타임이라고 쓰고 printf, C에서 printf 사용법과 비슷합니다. %f를 하고 뒤에 파라미터를 한 개 더 넣어주는데 플로트 값을 넣으면 앞에 있는 문자열에 잘 합쳐서 들어가는 거죠. 이 플로트 값이 %f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변경된 코드를 실행해 보려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행해서는 안 되고요. 먼저 언리얼 에디터로 이동한 다음에 상단의 메뉴에 보면 컴파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컴파일을 먼저 누릅니다. 그러면 코드를 컴파일합니다. 컴파일이 완성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잘 실행됐는데 로그가 보이지 않는군요. 네, 로그 값이 출력되는 창은 어떻게 열 수 있냐면 윈도우 메뉴에 Developers 툴에 Output Log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하단에 Output Log가 출력되는 창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플레이. 네, 로그가 출력되는 것이 보입니다. 게임 타임 그리고 시간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로 옮겨가서 이번에는 오브젝트가 패트롤 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게임 실행 중 오브젝트의 위치, 3차원 위치 값을 받아오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getActorLocation입니다. getActorLocation이라는 함수는 함수의 설명을 잠시 볼까요? 설명을 보면 return 타입으로 f벡터를 받아옵니다. f벡터라는 클래스는 3차원 좌표값을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f벡터 클래스에는 3개의 멤버 변수가 있는데요. p.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y 값만 바꿔보겠습니다. y 값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하고 그리고 크기가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sin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sin 함수 안에 t 값, 각도 대신에 t 값을 넣고요. 곱하기 100 그래서 진폭의 크기를 좀 크게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경된 p 값을 다시 현재 객체의 위치로 설정하겠습니다. set actor location 이라고 하면 되고요. p 값을 파라미터로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Ctrl S를 눌러서 저장하고요. 언리얼 에디터로 가서 다시 컴파일을 누릅니다. 컴파일이 완료되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했더니 이제 오브젝트가 왼쪽, 오른쪽으로 반복해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축이 아마 이 각도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페트롤맨 클래스에 대한 새로운 객체를 하나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페트롤맨 클래스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레벨 에디터 위에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오른쪽 월드 아웃라이너 패널에 새로운 객체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름이 자동으로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이름을 탐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페트롤맨 클래스의 객체인데 이름이 탐입니다. 그리고 Add 컴포넌트에서 3D 지오메트리를 하나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스피어로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스피어가 표시됐습니다. 이 스피어의 최초 위치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올리고 각도를 바꿔서 앞으로. 네. 조금 전에 만들었던 제임스 큐브의 위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두 개의 오브젝트가 똑같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Y축 값만 변하고 있습니다. Z축 값과 X축 값은 최초 위치를 지정해 준 값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좌우축에 해당하는 Y값만 작아졌다 커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C++ 프로젝트를 열고 페트롤하는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예제를 구현해 보았습니다.